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은 8월 말에 코스피는 1900포인트대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9월 달 들어서 정책 변수에 의해서 코스피는 2000포인트 선을 회복했었는데요. 9월 말 지수는 1900포인트대 후반, 오늘 10월 마지막 날인데 다시 8월 말 정도로 과거로 회귀해 있는 느낌입니다. 11월 달에는 다시 한번 시장이 좀 방향성을 잡아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11월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일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대신경제연구소의 최연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2개월째 하락입니다. 9월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다만 광공업 생산 증가율은 8월에 비해서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4위 키워드는 화학주 반등입니다. 화학주와 정유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유럽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전 소식으로 소폭 반등했습니다. 3위 키워드는 모바일 게임주 강세입니다. 최근 큰 폭의 조정을 거쳤던 모바일 게임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오늘 개장 초부터 화학주 강세가 눈에 탁 들어옵니다. LG화학도 좀 강하게 나왔고 S-오일 2분기에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3분기에 흑자 전환했고 실적이 굉장히 선방했다 이런 평들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국제유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정유주나 화학주가 올라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연속성은 조금씩이나마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학주 대체로 대형 화학주들 4월 연속 지금 반등 시도하고 있고 정유주도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좀 올라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화학주 지금 팔아야 될지 아니면 좀 시황이 좀 좋아진다고 봐서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최연기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3분기 어닝 쇼크로 인해서 이제 화학주와 정유주가 모두 좀 동반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가 최근에 낙폭 과대 업종 중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좀 빠르게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그 정유주와 화학주를 좀 나눠서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유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미 동부 지역을 강타하고 있는 허리케인 샌디 영향으로 정제 마진이 좀 다소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 허리케인 그 샌디 영향으로 사실상 그 미국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는 0.1%에서 0.2% 포인트 정도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국제 유가가 좀 상승하지 않고 배럴당 80달러 중반에서 좀 주춤거리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유가 상승 모멘텀이 약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좀 반등 모멘텀도 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4, 4분기 중반 이후에는 난방유 수요 증대에 대한 기대감, 어떤 동절기 진입함에 있어서 어떤 난방유 수요 증대 기대감이 좀 국제 유가에 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어렵지만은 4, 4분기 이후에는 다시 좀 어느 정도의 좀 반등 모멘텀을 좀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화학주 같은 경우도 물론 어닝쇼크 등으로 지금 어려운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만 LG화학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고 또 4분기 실적 전망 역시 좀 비교적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학주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중국 경기와 관련지어서 어떤 사이클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강한 반등이 좀 추세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4, 4분기까지는 어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라든가 어떤 전반적인 어떤 수요 모멘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화학주에 관련지어서는 좀 보수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학주, 정유주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도 사실 좀 비슷한 양상이 전개됐었습니다. 실적 발표하고선 주가가 좀 빠졌는데 그 이후로 3분기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좀 반등하는 양상도 좀 나타났었는데요. 글쎄 그 비슷한 양상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S-오일 같은 회사들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조금 더 기대감을 부추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제는 3분기 어닝 시즌이 좀 끝나간다 이런 반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코스닥 시장이 다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모바일 게임주가 앞장섭니다. 상당히 최근에 조정 깊게 받은 종목들도 많았는데 오늘 종목별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모바일 게임주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학영 위원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재판으로는 공격적인 매매는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주식도 분명히 있지만은요, 실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대부분의 주식들은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향이 강한 거죠. 그런데다가 특히 또 급하게 올랐다 그러면 급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실적 시즌이죠. 물론 코스피 대형주들은 많이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끝 무렵이지만은요. 코스닥 기업들은 대부분이 11월 들어서 11월 초반까지 해서 첫 번째 주 내지 두 번째 주까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성장이라든가요, 뉴스에 대한 스토리만 갖고 올라갔던 것들이 같이 많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늘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막상 11월 한 초 중반 넘어가면은요, 뭐 대선 시즌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그 대선 캠프라든가 직접 후보들이 또 어떤 각종 모임에 가서 만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게임하는 회사 사람들을 만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바이오 같은 회사의 사람들을 만나서 또 적극적인 지원 얘기하면서 정말 그 무지갯빛 청사진을 여기저기서 실현 가능성이랑 상관없이 많이 얘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월 한 달은 아마 초반을 조금 지나고 나면요,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번성할 개연성은 시기적 특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때도 대표적인 주식 한두 주식씩만 보시면서요, 아마 그것도 투기적으로 대응하시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게임과 관련해서는 PC 게임에서 모바일 쪽으로 완전히 뭐 주도권이 지금은 넘어가 있는 상태인 것도 틀림없고, 모바일 게임의 성장성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제가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판 게임을 했었는데 지금 또 다른 게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폭발적으로 일어났다가 주기가 짧다는 얘기죠. 투자하실 때는 일단 그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어닝 시즌 막바지입니다. LS 산전도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오늘 오전에 나타났던 현상이, 재미난 현상이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주가가 반등을 합니다. 3분기가 안 좋았는데 반등을 했는데요. 4분기에는 괜찮아질 것이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3분기 실적이 거의 마무리 국면이고 이제 4분기를 바라본다는 얘기인데, 최현기 연구원께서 일단 뭐 3분기 실적 뭐 전체적으로 평가 좀 해주시고요. 4분기 혹시나 좀 눈여겨볼 업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우선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지금 중반이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이 예상했던 바대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어닝 쇼크가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3분기의 매크로 변수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향후 발표될 기업들의 어떤 어닝 쇼크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겠냐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내용은 대형주에서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LG전자 등 IT 대형주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났던 점 등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3분기 실적 대비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이익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 등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업종도 좀 이에 못지않게 좀 이익이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또 LG 디스플레이 등 어떤 디스플레이 업종 역시 좀 일부 이익이 좀 개선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이제 IT 업종에 한해서만 좀 이익 상향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여타 업종에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좀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요. 필수 소비재 업종과 같은 어떤 그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필수 소비재 업종과 함께 어떤 업종 그 이익이 상향되는 업종 확산이 좀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4, 4분기의 어닝 시즌은 3분기에 비해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IT 업종의 4, 4분기에도 좀 계속적으로 실적으로 본다면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내년 1분기에 이익 상향이 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보험 업종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실적 마무리하는 국면인데 뭐 유가증권 시장이 그렇죠. 조금 더 좁혀서 생각해 보면은 3분기 실적 갖고 가장 득을 본 그룹은 LG그룹인 것 같습니다. LG그룹주 동반 강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고 실제로 뭐 기업들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LG그룹주 앞으로도 계속 좋게 봐도 좋을지 이학년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종목별로 그 포인트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이제 LG 디스플레이인데요. LG 디스플레이는
저 자신 많이 얘기했지만 실적 모멘텀이 가장 컸었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그 LG 그룹의 반등에 선봉에 섰던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사실상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저도 얘기 많이 했지만 결국은 삼성과 애플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최대의 수혜,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수혜를 본 기업이 LG 디스플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여하튼 그런 것들이 LG 디스플레이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다만 이제 갑자기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리면 내일 이제 미국 시장이 다시 열리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요. 그 애플 컴퓨터가 주가만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차하면 아래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뉴스 보신 분 계시겠지만 애플에서 iOS죠. 소프트웨어 쪽에 그 시스템의 그 소프트웨어를 총괄했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잘렸다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만두게 됐는데요. 그에 대해서 시장에 좀 냉정한 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또 애플의 신화가 끝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시각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애플이 어떤 성과가 잘 안 나가면 LG 디스플레이는 그만큼의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분명히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LG전자는 실적은 상당히 선방하였지만은요, 스마트폰이 흑자 났다고 하고,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스마트폰 기기의 수익성이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비해서 계속 조금씩 또 줄어든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제품 주기가 빨라지고 신제품의 수익성이 한두 달 지나서 확 떨어지는 것이 전 세계 공통된 현상이고 특히 우리나라가 그러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스마트 기기의 수익성이 생각만큼 계속 좋아질지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LG화학인데요. 앞서 이제 연구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당장의 실적보다는 이제 내년도랑 4분기 내년도에 이런 기대감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수급을 보면 국내 기관, 투신, 연기관, 외국인이 최근에 일주일 조사해 보면 거의 땅끌이 한 유일한 주식 중 하나가 LG화학입니다. 특히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아마 그런 거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 단기적인 수급에 좀 앞서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고 있고요. 주식회 LG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아래 것들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만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말씀드렸다시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LG 디스플레이가 선봉에 섰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LG 디스플레이가 꺾이면 LG 그룹 전부 다 꺾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IT는 SK 하이닉스를 지금 모셔야 된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LG그룹주 핵심은 LG 디스플레이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셨고요. 더불어 애플 말씀하셨는데 애플 주가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11월 국내 증시 전망입니다. 10월 시장 오늘로 마무리되고 이제 내일부터 11월입니다. 10월 기업 어닝,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했던 한 달인데요. 11월 달에는 선거를 포함해서 11월 달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최현기 연구원께서 11월 시장의 변수 좀 짚어주시고요. 전략도 말씀해 주세요. 예, 우선 10월 코스피가 지금 4% 이상의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좀 시연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7월 이후에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정책 기대감으로 형성됐던 안도랠리가 일단은 좀 일단락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는 시장의 관심이 다시 매크로 변수 쪽에 지금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과정이라든가 미국 경제지표 호조세 지속 또 미국 대선 이후에 어떤 선거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11월 코스피 지수는 어느 정도 하단이 좀 지지받는 흐름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 이벤트가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11월 8일 지도부 교체가 있는데요. 일단 시기가 정해졌기 때문에 어떤 지도부 교체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지수 하단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글로벌 경기가 물론 이제 10월 들어서 이제 2, 3분기 어떤 최악의 국면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4, 4분기에 글로벌 경기가 또 빠르게 회복한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선 이후에 불거질 미국의 재정 절벽 리스크라든가 어떤 그와 연동된 부채 한도 상향 문제 등이 좀 경기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요청이 미뤄지면서 어떤 유로존 재정 위기 우려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마찰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1월에도 물론 10월 달에 어떤 그 경기 민감주들이 좀 낙폭 과대가 좀 상당히 이루어졌는데요. 경기 민감주의 그 낙폭 과대를 이용해서 매수를 하기에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이상의 어떤 흐름이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그 경기 방어주에 좀 접근해서 좀 그 대응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1월에도 뭔가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과정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 넉 달 만에 월간 기준으로 순매도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는 좀 순매도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주식을 뭐 상당히 뭐 판 날이 훨씬 더 많지만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판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주식 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지도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1월 달에는 좀 주식을 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갖게 되고요. 이학년 의원께서 전반적인 수급 상황 좀 체크해 주시고 11월 투자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죠.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적극적으로 좀 팔았지만 그냥 말씀하신 대로 좀 돈을 빠져나가지도 않고 이런 거 채권 매매하고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뭔가 외국인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뭘 기다리겠습니까? 제 판단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미국의 대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워낙 타이트하게 지금 선거전이 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할 수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뭐 오바마가 되더라도 일단 미국의 전형적인 약간 복잡한 시스템 때문에 투표율은 롬니가 이기더라도 선거는 또 미국 오바마가 또 선거인단 숫자에서 이길 수 있다는 약간은 좀 어지러운 과정에 가면 결국은 정권의 그 권력을 다시 유지하지만 상당히 어떤 그 파워는 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도 일단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롬니가 됐을 경우에는 외국인이 전격적으로 추가적으로 다시 매수에 들어서기는 약간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성을 떠나서요. 결국은 달러가 좀 강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들 많이 좀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다 본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플 수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바마가 되면은요 통화 정책이 유지되고 결국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본에서도 어저께 양적 완화했다시피 전 세계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조짐에 계속 추세가 유지되면 결국은 원화의 추가적인 강세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부 국내 기업들 경제연구소에서 이하는 내년도에 1,000원 이하까지 간다 그러면 외국인이 지금 아무리 원화가 강세가 지금 현재도 강하지만 안 살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뿐이고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뭔가 좀 확인되는 과정이 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연말까지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급에서 역시 주목해야 될 것은 연기금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는 작년과 재작년에 대비 3분의 내지 4분의 1밖에 주식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도 많이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연기금의 어떤 매수 여력에 기대하는 것이 올해 좀 현명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좀 많이 1950 이하에서 그리고 1900 언저리 가면 또 투신이 또 돈이 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좀 받치는 그 정도 역할 정도만이 가능하리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11월 시장에 대해서는 그 말씀드렸다시피요. 계속해서 어떤 그 11월 초반 넘어서 말까지 본다 그러면 아마 테마성 주식들이 뭐 정신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있겠고요. 그것은 각 캠프가 정말 장밋빛 청사진을 여기저기서 쏟아낼 가능성, 뭐 현실화될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그냥 기분 좋은 얘기 많이 하는 것이 시장에서는 뭐 급등나게 패턴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선호하시는 분들은 한 차례 또 수익도 낼 수도 있지만 리스크 관리도 충분히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위험한 구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 4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에 상향 조정되는지 하향 조정되는지가 포인트라 보는데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냐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11월 시장도 큰 재미는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약간은 보수적인 시각으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11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주면 일단 뭐 국면 전환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확신은 아직까지는 좀 약한 편입니다. 그나마 연기금의 매수 여력이 연말까지 충분하다는 점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11월에는 시기적으로 봐서도 좀 투기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의 아주 극소수의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어떤 냉정한 판단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